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최근 청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다루다 보면 참 심리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그 아파트가 좋다라고 주장해봤자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정말 뭐 남이 다 괜찮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세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청약 시장에서는 이런 심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사실 분양을 넣으시는 분들은 뭐 투자 경험이 많다라거나 혹은 내 집 마련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도 사실 이제 첫 집을 좀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내 나름대로 가격 분석도 하고 뭐 입지 분석도 하겠지만은 사실 스스로가 좀 못 믿어온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애초에 그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직접 막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딱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견해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 그냥 증거 쌓기 형식으로 또 나아가기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대구 부동산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광고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뭐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은 아무튼 남의 의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남의 의견이 또 100% 신뢰할 만한가의 문제에서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심리가 참 중요한데 사실 심리가 좀 나아졌다라는 지표가 안 나오잖아요. 특히 오랜만에 분양을 하는 곳 같으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누군가가 좀 총대 메고 먼저 분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이었을 건데요. 우리 대구에서는 이 방고개혁 푸르지오 엘리빈이라고 하는 곳이 총대를 맸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는 와중에 사실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게 다 지었기 때문이에요. 다 지었는데 이제는 정말 뭐 PF 만기 시점도 도래할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지은 게 죄가 됐죠. 먼저 총대를 메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양 결과가 너무 처참했죠.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좀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 분양 시기가 문제였다라는 측면보다도 분양 가격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정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남자보다도 뭐 거의 억대는 비싸면서 실거주 메리트도 딱히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야, 여기 누가 분양하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분양이 나왔었지만은 뭐 심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무색하게 그냥 가격이 너무 비쌌다 이렇게 결론 내고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 한 달여 뒤쯤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버머 아이파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아파트인데, 요게 84 타입 기준으로 이미 조합원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저층부라든지 아니면 선호되지 않는 타입의 물건들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실거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경쟁률이 꽤 괜찮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경쟁률은 세대수를 워낙 적게 모집한 거다 보니까 30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었다 보여지고요. 그래도 한 17대 1 정도의 평균적인 경쟁률이 나왔다 보니까 야, 역시 이제 수성구 중심가 라고 할 수 있는 곳의 마지막 지역이죠. 그런 곳에 분양 나온 신축 아파트라면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가는구나, 최소한 심리가 좀 괜찮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심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난 것을 확인했었을 때 이제 정말 분양을 코앞에 앞둔 이제 준공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분양을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들이 이제 줄지어서
밀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 이런 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지금 한 3개 정도로 꼽히고 있죠. 첫 번째가 원래 수성모 화성파크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더 파크 수성모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센트럴 시티. 야, 두산 이브더 제니스 범어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요 학정역 근처 3호선 끝 라인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분양가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사실 장단점들이 다 있잖아요. 왜 이게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고, 또 왜 이게 안 좋은지도 다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건데, 결국 우리가 투자 관점을 살려보자면 그런 것들이 얼마가 적당하겠느냐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과 최대한 비슷한 아파트들 찾아내서 이제 흔히 경쟁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 정도 수준에서 가격을 받아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건데, 이제 이 3개 아파트를 제가 나름대로 정말 후하게 쳐줬을 때 84타입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하겠느냐 물어보면은, 이제 더 파크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쳐주면 한 7.5억 정도 적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뭐 구수산 화성파크 드림 이런 정말 근처에 사례가 있었다 보니까 한 5.5억 정도가 잘 쳐주는 가격이 아닐까 보여지고,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한 8억 정도가 역시 후하게 쳐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가 가격이 나왔는데요. 이게 한 12월 정도에 뭐 준공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9억 5천에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동계산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할인 분양까지 생각한 금액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앞선 버머 아이파크의 흥행이 조금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애초에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라는 것을 잴 필요가 있었을까? 결국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리가 괜찮아지기를 좀 기다릴 뿐이다. 혹은 앞선 좀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면은 앞선 그때 안전하게 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일수록 매입했던 땅값 이런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부동산 심리가 안 좋아지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하던 곳도 다 망한 상황일 거니까요. 그래서 한창 뜨거웠던 뭐 20년쯤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 그때 이제 선분양하게 되면 분양가를 너무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후분양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심리가 많이 바뀌었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설정했던 금액을 받기가 참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후분양하는 곳들은 가격이 싸게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아까 방콕의 푸르지오도 마찬가지고요. 이 황금역의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그냥 후분양인 것들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단연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비싸다 이게 아니라 주변 시세들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분양의 단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선분양의 단점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기죠. 하자 보수 문제가 너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부실 시공이라고 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선분양하기에도 애매하고 후분양하기에도 애매하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거는 이미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사라. 그게 가격도 차라리 싸고, 그리고 차라리 좀 더 실거주 측면에서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게 이미 결과로 드러나서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분양이 잘 안 된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홍보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뭐 후분양이 이래서 좋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뭐 역시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후분양 했는 곳들이 분양 성적이 안 나왔을 때의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인 분양하거나 공매 절차에 돌입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바로 추후 할인 분양 시에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와서는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 분양 결과가 안 좋다라거나 혹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느긋하게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요즘 대구에서 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 현재 상황을 좀 해석해 보기도 했는데요. 항상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초점 맞춰서 제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